제가 처음 주식을 산 건 45, 한창 직장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주식을 하면서 저는 크게 벌기도 하고 크게 잃기도 하고 리딩방에 속아도 보고 강원도 어느 펜션에서 우연히 만난 노신사에게 투자 비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을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 왕도가 있는가? 여러분도 끝까지 들으시고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제1장.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다. 1996년쯤이었을 겁니다. 45, 회사를 다니면서 은행 주식을 200주 샀습니다. 한 달 만에 150만 원을 벌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짜릿했습니다. 그 재미에 투자 금액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수익도 계속 늘어났죠. 이렇게 쉬운 걸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졌습니다. 시장이 폭락했고 그동안 벌어놓은 수익은 순식간에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상승장에 올라탄 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제2장 57세, 퇴직 후 본격적인 투자.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비싼 수수료를 내고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같이 투자를 한다고 했죠.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손실만 계속 늘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2주 안에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 1년을 운용했지만 역시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두 번의 리딩방 경험에서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남이 찍어주는 종목에는 내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3장 59세, 재취업하며 계속된 투자. 59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도 투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큰 규모의 리딩방에 들어가 중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년 동안 손실만 늘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테마를 쫓아다녔습니다. 태양광 발전 붐이 일었을 때 대부분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6달을 기다렸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신약과 제약주로 옮겼습니다. 제법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락했고 한 달을 버티다 결국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 관련주였습니다. 투자금의 30%를 넣었는데 거의 40%가 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전문가는 이익 실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기다렸습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저는 물타기를 했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보고 손절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슐린을 캡슐로 만드는 제약회사였습니다. 임상 성공 소식에 투자금의 80%를 넣었습니다. 대형회사와의 계약 소문이 무성했지만 발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약 1년 6개월을 버티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20%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이후 크게 올랐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는 급등주만 따라 산 적이 있습니다. 반년 정도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매수 후 일주일 안에 급등하면 차익 실현하는 방식이었고 평균 35% 정도가 성공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유하던 주식이 폭락하면서 그렇게 벌었던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제4장 강원도에서 투자 고수를 만나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 어느 펜션에서 2박 3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옆 펜션에 묵던 60대 노신사가 막걸리를 한 잔 권했습니다. 우연히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에게서 고수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분의 투자 기법을 그 자리에서 배웠고 노트에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급등주에 절대 욕심내지 않는다는 것. 둘째, 손절의 기준을 회사의 사업 실적에 둔다는 것. 사업에 뚜렷한 방해 요인이 없는 한 섣불리 손절하지 않되 악재가 명확하면 미련 없이 정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무리 확신이 서도 절대 주식담보대출, 즉 레버리지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5장 72세, 은퇴 후 투자에 전념하다. 72세에 완전히 은퇴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증권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 투자, 주식 차트, 주식의 역사 같은 책을 5권쯤 읽었고 신문 2종류와 증권 방송을 매일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와 강원도에서 배운 것들을 모아 저만의 주식거래 원칙 46가지를 세웠습니다. 계속 연구하면 투자의 왕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46가지 중에서 제가 지금도 가장 자주 되새기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하락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악재가 터지면 즉시 손절한다. 10% 이상 수익이면 차익을 실현한다. 급등할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뉴스만 보고 사지 않는다. 제6장. 그래서 왕도가 있었는가? 46가지 원칙을 세우고 나서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왕도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칙을 세운다고 손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켰을 때는 크게 잃지 않았고 원칙을 어겼을 때는 어김없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급등주에 욕심을 냈을 때, 손절 타이밍을 놓쳤을 때, 뉴스만 보고 성급하게 들어갔을 때 전부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항상 예민하게 시장을 살피고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정도였습니다.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30년에 걸쳐 실패를 통해 다져진 저만의 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도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정도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투자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 46가지 매매 원칙과 강원도에서 만난 고수의 20가지 기법을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